예, 3학년 2학기 6호에 있는 나선영 익힘책입니다. 제가 심심할까봐 음악을 넣었고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연습하거나 그 내용 또 오른쪽에 서술형 형식으로 한 번 더 연습하기가 되어 있고요. 왼쪽은 풀이, 오른쪽은 한 번 더 연습. 이 느낌 보이실까요? 저도 책을 어저께 투처해서 편집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요렇게 짝을 맞춰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단원의 마지막은 생활사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나오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원에 대한 거. 원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3학년에 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컴퍼스 사용하는 것만 유의하면 되는 건 우리 다 알죠. 이런 페이지를 보면 필요한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 하나만 우리 원장님들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하고 한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이거 내가 얼마나 잘 풀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내용으로 20문제 단원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으로 바빠이 익힘책이 끝나고 여기 보면 학업 성취표 이번에 만들어주신 걸로 아이들 체크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의 이 6호를 보면서 내용이 아까 우리 곽승종 지사장님께서 아이들이 이미지로 그리는 것처럼 여기서 진짜 너무 간단해요. 얘만 필요하고요. 이것만 알면 되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재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 6호의 교재를 보면요.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번 6호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나눗셈과 원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5호를 다 풀었다면 5호의 개념 파트의 목차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5호에서 요만큼을 배웠어야 돼요. 몇십 나누기 몇, 몇십 몇 나누기 몇, 한 번, 2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풀어서 나눗셈이 이미 5호에 시작됐어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친구가 다른 친구들 6호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6호를 할 때 앞에 개념이 흔들린다 하면 5호를 해야 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호의 나눗셈 파트 내용 먼저 개념을 정리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익힘책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으니까 익힘책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익힘책은 똑같이 이렇게 내용이 우리 바빠진도 나갈 때 교재처럼 나가면 되고요. 교재 강의를 할 때, 교재 수업을 할 때 보통 잠시만요. 얘네를 몇 번으로 끊어서 나는 수업을 하던가 하고 봤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한 달 교재로 사용을 해요. 한 달 교재로 사용한다는 건 4차씩 끊어서 수업을 하면 성취도 평가까지 1주, 2주, 3주, 4주. 근데 생각보다 분량이 엄청 많아요, 본교재가. 다행히 익힘책이 양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익힘책은 검수용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래서 익힘책만 하다가 숙제 양이 너무 많으면 본 교재도 숙제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숙제랑 같이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한테 채점도 부탁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뭐 매일매일 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제가 나가지 않고 우리 학원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익힘책 내용을 가지고 원래는 영상에서 띄운 건 제가 익힘책을 캡처한 부분이고, 여기선 제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7시 한 15분쯤부터 얘를 풀었는데요. 제가 글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물론 글씨 예쁘게 쓰려고 조금 수정한 건 있지만 이거를 풀면서 느낀 건 우리 애기들도 힘들겠구나. 우리 아이들 이거 풀면서 힘들겠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다. 짜임새가 너무 수업하기에 좋고 아이들이 숙제로 하기에도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왼쪽에 보면 첫 번째 나머지가 있고 내림은 없고 몇십 몇
나누기 몇을 알아볼 거야 하면 얘는 그냥 단순 연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지나고 나면 생각하면 한 번 더 연습하기인데 제가 이 문제를 진짜 열심히 읽어봤어요. 제가 한 문제만 읽어볼게요. 호두과자 17개를 우리가 수학을 문장제를 풀 때는 숫자가 나오는 것들에는 동그라미를 하거나 커트를 우리도 수학이지만 수학 문해력이니까 커트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두과자 17개를 한 명에게 3개씩 주려고 합니다. 호두과자를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몇 개가 남을까요? 풀이가 너무 좋아요. 내가 17 생각해서 풀어봐라는 멘트도 있고요. 17개가 있는데 3개씩 줄 거야. 그럼 17 나누기 3이니까 3, 5, 15, 15 빼면 나머지가 2. 따라서 5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호두 과자는 2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칸이 이렇게 쉼표가 돼서 5명 쓰고 2개 쓰도. 풀이를 읽으면서 쓰니까 너무 좋은 교재고요. 여기 뭐 작게. 여기는 얘는 목이야. 얘는 나머지야. 가끔 설명을 하다가 아이들이 나눗셈을 가르쳐도 모르고 무슨 말로 설명을 잘 풀을까 모를 때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도 정답이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정답이거든요. 색종이 36장을 5명에게 나눠줄 건데 한 명이 갖는 거는 몇 장이고 몇 장이 남을까? 이런 문제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 내용을 따라서 읽어본다면 따라서 색종이를 7장씩 사용할 수 있고 한 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7장 사용할 수 있고 한 장 남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왼쪽은 좀 가벼운 연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이 연산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다만 이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더 많았다가는 우리가 한 달 내에 이 교재를 못 끝내겠구나. 더 많이 풀어야 하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갖고 계시는 노하우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여기에 개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얘는 나머지가 있고요. 내림도 있는 몇이면 나누기 몇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자면 10의 자리 몫을 구한 다음 그래서 맞아. 10의 자리 몫을 구해야지. 남은 수를 1의 자리수와 합치고 남은 수를 1의 자리수와 합쳐 쓰고 1의 자리 몫을 구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지 확인해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해.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37 나누기 2를 할 때 10의 자리 몫을 구해 1은 2. 그 다음에 남은 수를 1 남았네. 1의 자리 수와 합쳐 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몫을 구해요. 2, 8에 16 그래서 나머지는 1. 너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거 확인했지? 1이 이 수보다 작아. 해갖고 요 확인까지.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이거 읽고 독해 안 하고 아마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학년에 나눗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이걸 어려워하면 다시 한번 읽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팁으로 정리하셔서 이걸 따라서 말해보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왼쪽은 역시나 연산 연습을 하고요. 오른쪽은 생각하여 한 번 더 연습하기. 진짜 여기에 우리가 뭐 연습장을 갖고 와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 정도 칸에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면요. 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다 풀어봤어요. 동그라미, 숫자는 동그라미, 내용이 끝났을 때 커트해서 찾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고 한번 읽으면서 하는데 대그룹 학생들이 여러 명이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소리내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조용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교재는 익힘책이라서 집에서 하는 용이에요. 집에서 하는 용이면 어머니들한테 알려주세요. 아이가 읽으면서 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차시, 세 번째에도 요 팁들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얘는 확인하는 거라서 이제 확인이 이제 나누어지는 수가 있고 나누는 수가 있고 목과 나머지가 나타나지고 우리가 이거 확인을 갖다가 4 곱하기 3 나머지 더해요.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서 바빠도 똑같이 나타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누는 수와 몫을 나누는 수와 목의 곱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결국 나누어지는 수가 돼. 이렇게 한 개로 정리해 보는 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하여 연습하기, 또 여기는 연산, 여기는 생각하기. 이렇게 연산과 문장제가 같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팁들 있죠? 진짜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제가 풀었던 거를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우리 곧 있으면 저는 10월 달에 학부모 설명회를 할 건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고 이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여기 지금 16페이지에서는요. 모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20페이지부터는 칸이 없어요. 이제 칸이 없는 곳에 연습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실수.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틀리길래 애들이 이거 왜 틀리지? 0이 들어가서 틀린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왜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조금 잘난 척. 내가 틀린 문제 한 번도 풀기인데 저는 없었고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는 707 나누기 6을 틀렸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생활 속에서 나눗셈을 알아보자. 제가 요것만 하나 별표를 해놨네요. 옥수수 94개를 네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그러면 94 나누기 4로구나. 남은 옥수수는 쪄서 먹었어. 쪄먹은 옥수수는 몇 개야 했는데 23 쓰면 안 되죠? 2를 써야 돼서 살짝 헷갈리는 팁을 하나 넣어놓았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얘도 별표를 하나 해놨습니다. 붓을 302개를 네모듬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300이 나누기 4 해서 다 몫은 75 나머지는 2개가 되었거든요. 남김없이 모두 나누어 줄 거야. 구슬은 적어도 몇 개 더 필요하니 이거 풀이 과정을 너무나 잘 써놨어요. 75개씩 나누어 주고 2개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2개도 줘야 되는데 원래 네모듬한테 줄 거니까 남은 2개 주려면 구슬이 2개 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네모듬이니까 4 빼기 2는 2 해서 여기 이렇게 글씨도 되어 있거든요. 이 글씨도 한번 따라 써봤어요. 실제 학생들을 따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좋은 문제까지 잘 다루고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24페이지서부터 원이 시작되는데 원은 정말 너무 쉬워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만 하지 않게 이렇게 예를 들어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분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얘가 너무 친절해요. 네모칸이 2개나 있어요. 만약에 네모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애들이 깜빡하고 1개만 쓸 수 있는데 네모칸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친절함은 결국 나중에 성취도 평가를 가면 정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의 성질에 대한 거, 여기에 성질에 대한 것 중에서요.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2배야. 너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원의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야.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해봤고 아이들도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얘들이 지금 우리 보통 3학년 밥발을 3학년이 하지 않고 2학년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걔네들 조금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별표를 오늘 해놓은 거예요. 가장 큰 원의 기호를 찾아 쓰는데 반지름이 11이면 지름은 22. 반지름이 25니까 그냥 25. 반지름이 3cm의 4배니까 제가 잘못 썼네요. 3, 4, 12.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공부를 했더니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답은 근데 맞겠네요. 가장 큰 원을 찾아야 되니까 가장 큰 원은 니은. 풀이 과정이 틀렸습니다. 이 풀이 과정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점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물론 여기 풀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옆에다가 쓰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원의 성질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원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문제를 하고 생각하면서 서술형 형식의 문장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풀고 나면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패드 안에서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는데 컴퍼스가 정말 여러 가지를 막 사봤는데 고장나는 컴퍼스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컴퍼스는 나중에 바빠해서 좋은 걸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원장님들이 사용해 보신 것 중에 좋은 걸 한번 추천해 주시면 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 좋은 거를 공유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하며 한 번 더 연습하기.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고 생각하여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 문양 그리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여기서 애들한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컴퍼스의 침, 즉 원의 중심을 어디다가 찍을래 하는 거잖아요. 이 원의 중심은 여기다가 찍고 작은 원의 중심은 여기 찍고 얘도 여기 찍고 아까 요 선생님은 저는 반원 작은 원의 중심을 찍은 거고요. 큰 원의 중심도 여기 찍고 그래서 점이 모두 3개가 찍히는구나. 얘는 하나, 둘, 셋. 이것도 3개가 찍히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5개나 찍히는구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결국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풀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컴퍼스에 침을 꽂아야 할 곳이 모두 몇 군데니? 침을 꽂아야 할 곳을 원의 중심이라고 말해. 원의 중심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 5군데의 점이 찍혀. 이렇게 애들하고 스토리텔링처럼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잘 푸는지 알려줄게 해갖고 제가 다 풀어봤거든요. 20문제까지.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쓰지? 하다가 일단 구멍을 남겨놓고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원의 중심이 되는 점 이응을 정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의 난독증으로 인하여 여기 이응에 점을 꽂으면 될 걸 중심이 어디 있는데 여기 그림이 있나? 하고 막 찾아봤답니다. 아이들하고 꼼꼼히 읽는 연습하면서 테스트까지 풀고 성취도 평가까지 했으면 진짜 여기 있잖아요. 학원 성취표, 학생 이름. 오늘 제 이름은 최정선. 개념 읽고 썼어? 썼어. 확인해봐도 했고 하나도 안 틀렸어. 안 틀렸으면 저는 점만 찍어요. 풀어봐. 한 개 틀렸네. 교과서 유형 문제는 다 맞았어. 다 맞았으면은 동그라미 유형 탄탄 2개나 틀리고 단원 마무리 아까 단원 마무리를 틀렸나요? 단원 마무리 안 했어요. 저 익힘책 했어요. 익힘책은 했니? 나 다 했어. 그러면 성취도 평가에서 자기 평가를 해야죠. 저는 5개 미만이면 동그라미를 줄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행의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데 3학년이 풀고 있어? 3개까지밖에 봐줄 수 없어. 이 친구 4개 틀렸네? 그러면 세모! 이렇게 해서 전체 평가까지 하라고 애들한테 L자 파일에다가 자기 거를 끼워줬어요. 너희 평가 너희가 해. 근데 애들이 점점 갈수록 읽고 쓰기를 엄청 싫어해요. 쓰는 게 상당히 많고 특히 얘는 지금 3학년이라서 쓰는 속도가 빠를 텐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손 아프다고 하고 너무 꽉꽉 눌러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읽고 쓰기는 제가 1학년만 특별히 그 친구의 속도나 쓰기를 봐가지고 이것만 감안해주고 있고요. 3학년 친구들은 꼭 읽고 쓰기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바빠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 아마 안 좋아해도 이제 좋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풀어보니까 좀 부담이 없네. 이게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학습량을 나눠놔서 가르치기가 좋고 저는 아까 4차시씩 4개씩 주제를 잡았거든요. 저처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고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차시를 2개 정도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게 작은 단위로 학습량이 정해져서 좋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되고요. 애들이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기는 바빠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타 교재들이 있는데 저는 바빠가 좋아요를 애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학습 스트레스를 최소화. 근데 이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애들은 어차피 학습이라고 하면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양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거고요.
수학 어렵지 않게 느끼면 흥미가 유지되고요. 단계별로 접근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학습 의욕이 높아지는 건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부터. 선생님들은 가르치기 쉽게 용어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원장님이지만 제가 다 수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조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선생님들한테 개념을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빠의 개념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시게 하는 것도 좋고요. 읽어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3명인데 세 분이 다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바빠의 개념을 가지고 아까 용어 설명이 있었던 거를 꼭 숙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헷갈리지 않고 잘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학습 성과를 확인하기 편리한 우리 아까 전에 뭐 있었죠? 학업 성취표. 이거 한 달 끝나고 이 교재 한 권 끝나면 학부모님들한테 집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1번. 선생님이 학원에 창문이나 이런 데다 게시할 거야. 2번. 둘 중에 좋은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먹힐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우리 이 아침부터 공부하러 온 원장님들도 훌륭하시고 이렇게 한 권씩 끝내가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우리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알죠? 구체적인 좋은 칭찬 멘트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우리 조교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낸 모습이 정말 멋졌어. 오늘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는 우리 원장님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게 자랑스러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전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멘트들은 사실 하나하나 지우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아까 노트북이 소리가 나는 관계로 제가 꺼서 그냥 전체를 공개해 드리고 이 중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몇 개의 칭찬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까?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을 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칭찬도 연습이에요, 사실.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 어려운 게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뭔가를 알고 싶은데, 아, 우리 땡땡이 너무 오늘 잘했습니다. 삑 아니잖아요. 어떤 걸 잘해서 오늘 어떤 뭐 수업에 집중을 잘했는지,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계산 과정을 또박또박 설명을 잘했는지, 틀렸는데도 다시 생각을 잘했는지, 친구들에게 자기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는지, 내 풀이 과정을 잘 표현하고 뭐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는 10분 걸렸는데 오늘은 8분이 걸렸네.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잘 풀었는지. 오늘은 특히 집중력이 반짝반짝 빛났어. 친구들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는 태도가 정말 멋졌어. 저도 오늘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거 교사들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애들한테 칭찬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명언. 우리 곽 원장님네 우리 아드님은 고1, 고2. 자, 우리 우리 딸이 맨날 방에다가 요걸 표시해 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의 명언은 뭐였냐면 공부는 내 인생의 예의다. 걔는 이렇게 어 나무 같은 데다가 써서 여기다가 종말로 공부는 내 인생의 예의다 해서 방에다가 이걸 걸어 놨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걔는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 오늘의 명언 내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나 이런 거. 오늘의 명언. 선생님 우리 학원의 저의 명언 놀면 뭐하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명언이 많아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공유해 드리고 자, 학생들과 오늘도 알찬 수업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나눗셈 할 때 바빠에 바둑칸이 줄칸이 너무 괜찮았어요. 모는 칸. 그래서 나눗셈 노트로 이렇게 숫자가 작은 수를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조금 더 큰 수 나머지까지 나오는 수를 연습하는 노트도 좋고 그다음에 바빠에 있는 줄칸을 따라하려 했더니 저의 것은 한도가 있어서 계산 노트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하나 써봤습니다. 375 나누기 4 이런 거
애들이 줄칸에다가 아직은 연습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 모는 칸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공유 드리고요. 혹시 우리 바빠에서 원래 교재에서 사용하셨던 그 모는 칸하고 똑같은 거 뭐 주시면 그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빠의 5호 개념에서 나누기 시작하시고요. 6호에서 나누기 연결되는 거 하시고 가능하면 달교재라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책이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애들도 힘들어요. 단타로 빨리빨리 끊고 한 달 끝나면 다음 교재 진도 넘어가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아이들과 알찬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